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의 불투명한 우주까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투명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빅뱅 후 38만 년까지는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는 굉장히 혼탁한, 마치 걸쭉한 수프 같은 그런 우주였기 때문에 빛조차 나아갈 수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부터 원자가 형성이 돼요. 원자.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그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원자가 생성되는 게 빅뱅 후 38만 년, 온도로는 3000도씨 정도 됐었다고 하고요. 이때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려서 돌기 시작해요. 돌기 시작하니까 이 날뛰던 전자들이 다 원자핵에 붙들려가고 이 공간이 빛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주로 맑게 개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투명하게 맑게 개인 우주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게 빅뱅 후 38만 년 원자가 생성되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원자라는 걸 얘기할 때 이 안에 원자핵이 있으면 그 양성자 개수만큼 플러스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6 플러스라고 해놔가지고 탄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탄소 기호가 써져 있는데요. 밑에 보면 번호, 원자 번호.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처음에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예요, 수소. 그리고 헬륨. 그러니까 이 이전 단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3대 1이라는 거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도 수소와 헬륨의 원자가 생겨났어요. 원자가 생겨난 것은 전자가 원자핵에 붙들린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마구 자유롭게 다니던 전자가 왜 원자핵에 붙들렸는지 그 얘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만약에 밥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섭취하면서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즐겨 할까요? 아니면 좀 활동력이 있을까요? 좀 활동적인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운동장을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친구가 나를 잡으러 왔어요. 뭐 같이 어디를 가자고. 그런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뛰어서 도망을 다닌다고 합시다. 내 맘대로 나는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닐 때 에너지가 충분하면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밥도 안 먹고 여러 가지 에너지가 지금 충분치 않아서 굉장히 기운이 없는데 친구가 나를 잡으러 오면 내가 곧 잡혀버리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된 것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잡힌 건데 무슨 에너지가 떨어진 거냐 하면 우주 전체의 온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전자는 더 이상의 에너지로 날뛸 수가 없으니까 원자에게 붙들려서 이렇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의 공간이 확보가 돼서 빛이 나아갈 수 있게 된 투명한 우주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돼서 이런 상태로 수소, 헬륨, 그리고 간혹 가다가 리튬이나 베릴륨이나 붕소 정도는 아주 소량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더 이상 양성자끼리 화학 결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핵 융합을 해야 되는데 핵 융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상태로 수소와 헬륨 정도로 이 우주는 거의 그렇게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어디를 불러봐도 수소 아니면 헬륨, 수소나 헬륨밖에 없는 그런 우주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수백만 년이 지날 때쯤 온도는 선생님이 그냥 3000도에서 떨어졌으니까 한 1000도쯤? 그러면서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거는 정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온도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런 온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아무튼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솜으로 붙여놓은 게 뭐냐면 수소와 헬륨의 덩어리예요. 덩어리. 중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좀 많은 곳에는 이렇게 뭉치는 서로 뭉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정도로 우주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우주에는 별도 없고 은하는 더더욱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다 수소와 헬륨인데 어디는 좀 뭉쳐져 있는 덩어리 정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억년이 흘렀어요. 막 수억 년. 그래서 막 4억 년, 5억 년, 6억 년, 7억 년 이렇게 되면서 이 덩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덩어리와 덩어리가 다시 또 합쳐지겠죠. 모이고 모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모였다고 합시다. 이게 선생님이 모형으로 솜으로 만든 거라서 이 정도까지밖에는 못 붙였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학교만한 덩치로 또는 뭐 이 도시만한 덩치로 만들어서 붙여서 여러분에게 더 실감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상태로 모이게 되면 중력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질량이 클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미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부 쪽으로 더 강한 중력이 생기면서 이게 뭉칠 때 여러분들 서로 뭉칠 때 대칭으로 양쪽에서 똑같이 와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붙으면서. 그래서 회전이 생겨요. 자, 그러면 회전하는 그런 덩어리, 회전하는 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면 별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러면 지금 돌면서 납작해지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는 약간 불룩하면서 가장자리는 약간 원반 모양. 그러니까 원심력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 힘도 존재하죠. 회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는 중력의 힘으로 가운데가 더 많이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뭉쳐진 게 점점 되면서 어떤 궤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여기 가운데가 태양, 그리고 여기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갖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행성들을 거느린 태양계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별은 지금 태양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별이 형성이 되고 별의 무리로 많은 별을 거느린 게 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0억 년이 흘러가면 별과 은하가 탄생됐다. 그런데 별은 한번 탄생되면 영원히 별을 유지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듯이 별도 태어나는 별, 그리고 살다가 죽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 태어나는 별도 관측이 되고 죽는 별도 관측이 된다고 해요. 그 관측되는 별, 그 사진을 잠깐 여러분 보여주면 여기에 자, 이거는 지금 새로운 별이 탄생하고 있는 그런 은하의 모습, 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별이 죽어가는 모습인데, 별이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서 막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은 탄생도 하고
또 살다가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걸 관측을 했다면 이게 지금 별이 죽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벌써 이미 과거에 죽은 별의 모습일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관측이 된다는 것은 그 빛이 꽤 멀리 떨어진 데서 나에게 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태양빛을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태양의 빛을 내가 보는 지금 태양빛은 8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래요. 8분 걸리거든요. 8분? 그러니까 8분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거라, 사실 지금 태양이 사라졌다면 8분 후에 나는 태양의 빛이 깜깜해지는 거를 8분 후에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별의 죽음이 관측됐다면, 이게 만약에 이 별이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면 250만 년 전에 죽은 별을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우주의 과거를 관측하는 일이기도 해요. 우주의 과거. 그러니까 관측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빛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억 년이 흐른 다음에 별과 은하가 탄생했다가 또 죽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죽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신성 폭발도 얘기했고, 그러면 별이 내부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데 별 중에는 규모가 굉장히 달라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모형을 만들어 본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놨는데, 이런 별이 있고 이런 규모의 별이 있고 이런 규모의 별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그 태양은 이렇게 작은 규모일까요? 중간 규모일까요? 아주 큰 별의 규모일까요? 우리 태양은 작은 규모의 별이에요. 작은 규모의 별. 그리고 태양보다 10배는 더 큰 그런 별이 있고, 또 태양보다 20배는 큰 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별 3개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아까 별이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누가 더 빨리 죽냐 하면 이 큰 별이 제일 빨리 죽어요. 예를 들어 큰 별이 한 10억 년 산다. 그러면 이 별은 한 50억 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만 한 별은 거의 90억 년. 거의 90억 년을 살 수 있대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내부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 선생님이 들었던 이런 양파 껍질처럼 이 안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큰 별일수록 이 내부의 온도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 반응은 철까지밖에 만들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건데,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그러한 핵 융합 반응이 별 내부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철까지밖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별이 살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렇게 별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내부에서 만들었던 원소들도 우주로 뿜어내지만 또 더 다른 원소를 만들어요.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더 많거든요.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주기율표에 보면 이렇게 많은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 원자번호 26번 철까지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고, 27번 코발트부터 시작해서 원자번호 92번의 우라늄까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원소 중에 제일 큰
질량수를 가진 게 92번 우라늄이거든요. 그 우라늄까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별이 죽을 때, 별이 엄청난 온도를 내면서 엄청난 압력으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원소 중에 굉장히 귀한 원소 있어요. 금이 있는데 금도 별의 내부에서는 만들 수 없고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 연금술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 연금술사는 지구에서 다른 물질로 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지고 그게 우주로 퍼졌다가 다시 다른 별이 생성될 때 그 별의 재료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는 이미 다른 별이 살다가 죽고 다른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서 우주로 퍼뜨린 그 잔해물을 같이 가지고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라는 행성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우리 사는 곳에 금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별 은하의 탄생과 죽음 이걸 통해서 원소가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사진에서 혹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걸 소개하면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도 나중에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수도 있대요. 과거에 우리 은하도 다른 은하, 작은 은하와 충돌해가지고 더 커진 그런 것을 추측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밀도가 높아지면 또 거기에서 별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은하의 모습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뒤에 단원이 있긴 하지만 은하를 보면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가운데가 막대처럼 보여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부르고 실제로 막대 나선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근 형태로 있는 정상 나선 은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선팔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타원 형태의 은하도 있고 대략 타원 은하가 오래된 늙은 은하들이고 이렇게 나선팔이 있는 은하들이 젊은 은하거든요. 우리는 다행히 젊은 은하에 속하니까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런 은하들의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여러분들 여기에 선생님이 붙여놓은 것 중에 검정색으로 해놓은 블랙홀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백색 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주에 존재하는데 블랙홀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어서 관측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중력파라는 것이 탐지가 돼서 중력파 망원경으로 블랙홀도 관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이 밝혀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우주에 관련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주 과학에 관한 그런 이론을 나름대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굉장히 기쁜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 우주과학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연구를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께 그 댓글로 질문을 해주면 꼭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빅뱅 우주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별의 탄생과 죽음부터 더 상세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